그러면 우리는 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군자 부르불구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다. 너 스스로가 떳떳한데 뭐가 걱정할 게 있냐라고 다시 대답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니라고 싶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게 경입니다.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끌고 가느냐라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노노라는 강을 제가 잘 건널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노의 인간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 중에서 예입니다. 예와 관련해서 노노의 대표적인 구절을 뽑다 보니까 예지용 화위기라는 구절을 뽑았습니다. 예의 작용, 예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 어울림을 귀하게 여긴다 이런 뜻인데 예라는 글자와 화라는 글자에는 숫자가 공통된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무슨 숫자인 것 같아요? 숫자입니다. 1이 아니라 2라는 숫자가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 상대와 나, 나라와 나라라고 하는 상대를 반드시 전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와 남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또 상대방도 어떤 식으로 행동을 받아주는 게 왔다 갔다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할 때 그 상호작용의 결과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가 더 가까워질 수도 있고 또 어떨 수도 있죠. 반대로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 사이가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둘 사이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깝게 될 수 있느냐, 어울릴 수 있게 되느냐, 이거와 관련된 것이 예의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예를 예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지, 예라고 하는 걸 떠올리는 순간 이마살부터 찌푸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분은 예라고 하는 게 고통이라든지 힘든다든지 노동으로 바로 연상되기 때문에 아마 예에 대해서 거부감을 아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하고 하면 어떤 아랫사람보다는 윗사람, 자녀보다는 부모 또는 신하보다는 군주, 즉 윗사람 중심의 어떤 윤리가 아니냐. 그렇게 할 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예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편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근대에 있어서는 이례 살인, 이례 식인이라 그래서 예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 또는 예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던지면 예라는 게 과연 없어도 좋은가? 아니면 예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하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얘기해 보면요. 예상 왕래 왕이 불래 비례야 레이불왕 역 비례야 인유례적 안 무례적 위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라고 하는 것은 상, 높인다, 송상하다 이런 뜻인데요. 왕래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간다는 뜻이죠. 내가 저쪽으로 가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렇게 오는 것, 주고받고 오고 가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일방향이 아니라 뭐 뜻하는 거죠? 쌍방향이라는 거죠. 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이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내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고려해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예라고 하는 것은 일방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쌍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쌍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가기만 하고 나에게 오지 않은 것도 예가 아니고 그다음에 오기만 하고 가지 않는 것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예가 있으면 사람 사이가 편안함을 느껴서 점점 가까워지지만 예가 없게 되면은 예를 차리지 않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해서 점점 일어서거나 떠나려거나 위태로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얘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서 얘가 없어도 좋을까요? 있어도 좋을까요? 지점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얘가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얘가 있다면 과연 사람 사이를 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깝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시민사회, 이전이 신분사회와 계급사회였다면 오늘은 시민사회와 어울리는 새로운 예가 가능할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구르라고 하는 건 뭐죠?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 침불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말하지 말라. 얘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얘가 사람을 질식시킨다. 공자는 얘의 전문가가 아닌가? 자, 공자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매사 묻는 것이 얘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 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물어보는,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크게 써 있는 글자는 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얘라는 글자만 쳐다보더라도 글자 모양 안에, 글자 글꼴 속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은 얘라고 하는 글자입니다만 왼쪽에 있는 것은 천자문이라든지 사진을 찾을 때 보일 시라고 말하는데 한자에서 저 부분은 대개 귀신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중에서 아랫부분은 우리가 이제 콩두로 읽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곡자라는 부분인데 오른쪽 부분에서 아랫부분은 제사를 지내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고 그 위에 지금 구불 곡자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바깥에 있는 부분은 거럭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부분은 음식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를 다 합쳐서 보면 주어는 빠졌죠. 주어는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 나가 주어가 되겠죠. 나라는 사람이 죽은 조상에게 제단이라든지 제상을 설치해두고 그 위에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가놓고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글자 안에만 해도 조상신, 제상, 제기, 제물이 다 4가지가 들어가 있는 요소죠.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조상신에게 제사한테 돌아갈 때 그냥 입으로, 맨입으로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매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이 매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물을 가운데 위치해 두고 나서 사람과 신이 만남의 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신이 드시는 음식을 정갈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갈하면 귀신이 음향하러 온 반면에 음식이 정갈하지 않으면 귀신이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귀신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조상을 만나도록 하는 매개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보면 성경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신에게 맹세를 하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면서 양을 바친다든지 말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내가 신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만 그러면 이기적이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한테 양이라고 하는 건 소중하고 그 당시에는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내가 기꺼이 그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걸 내놓는다는 거죠.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신으로부터 받는 것만큼이나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보면 얘라고 하는 게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조상과 나라와 나라 사이, 그게 이제 일반화되는 겁니다. 처음에 기원은 살아있는 나 후손과 죽은 조상 사이의 관계에서 얘라고 하는 게 기원이 됐습니다만 그게 일반화되어져서 나라와 나라 사이,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모든 관계에 얘가 집어넣어서 차려야 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얘를 강조한 공자도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관계, 공자가 하는 모든 일들, 말들, 행동들, 사업들이,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척척척 모든 것들이 아무 저항 없이 다 받아들여졌을까요? 공자가 얘를 강조했으니까 공자는 아마 얘를 통해서 사람 사이를 소통을 잘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입, 태묘, 매사문. 태묘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의 시조인 주공을 말합니다. 주공이 노나라의 초대 제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나라 주공의 신위를 모신 사당인 태묘인데 공자가 태묘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매사문 하나 이 일마다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담장자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묘에서 공자가 매번 질문하는 장면을 보는 사람이 혹왈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한 사람의 또는 의심을 던지는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의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을 빌어서 사실 공자를 이제 비꼬는 거죠. 숙위 추인지자 지례호 입태묘 매사문. 누가 뭐라고 했느냐? 추인지자는 공자를 말합니다. 추라고 하는 것은 지명인데요. 왜 추인지자가 공자가 되냐 그러면 추는 노나라의 하나의 업의 이름입니다. 노나라의 업의 이름이고 공자의 아버지인 숙양열이 추업에서 대부배설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인지자 그러면 이제 공자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추인지자 즉 공자가 얘를 안다고 말을 했느냐? 태묘에 들어와서 일 하나하나마다 꼬치꼬치 캐물었다. 사실 비꼬는 말이죠. 그죠? 얘 전문가라고 한다면 공자가 들어와서 하나도 질문하지 않고 그죠? 혼자서 척척척 다 하기를 바랬다는 거죠.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물으니까 공자는 얘 전문가가 아닌가? 얘를 잘 안다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다 저렇게 묻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그 소식을 듣고 또 쫓아가서 공자에게 일러줘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자가 자 문지왈 공자가 그 말을 듣고서 혹자가 한 말을 듣고서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시례야 자기를 변명하거나 또는 혹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매사 묻는 것이 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 새로운 영역에 들어가서 사실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권위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묻지도 못하고 그냥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대로 했지만 그게 들어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죠. 공자에게서는 공자가 사회적으로 자기에게 짐지어준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예라고 하는 게 자기의 어떤 권위라든지 자기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자의 경우에는 설록, 오해를 받고 다시 또 명성에 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얘를 물어봐 이런 말을 들을지언정 얘를 더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단체와 단체 사이에 꼭 들어가야 될 얘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방해를 하고 막는 것일까요? 공자의 향당 순순여야 사불렁언자 공자가 마을에 지역사회에 있을 때 순순여야 아주 공손하고 얌전하게 굴어서 설혹 어떤 경우 자칫하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자기가 겸손하게 굴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끼어들지를 못하고 지역사회 동네에 있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많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함부로 나서지 않고 조용조용하게 이해하게 하고 물으면 말도 겨우 네 하는 정도지. 그잖아요. 적극적으로 말을 안 하니까 그 장면을 쭉 지켜보는 사람한테는 공자가 말 못하는 사람? 아니냐라고 한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인상을 줄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불어 침불언 이건 지금 한국 사회에도 적용되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공자의 논어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식불어라고 하는 건 뭐죠? 밥 먹을 때 말하지 말라. 침불언 잠자리에 들어서도 말하지 말라. 아마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흔히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뭐 달아난다고 그러죠? 복이 달아난다고 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만날 시간도 없는데
그러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도 말 안 하면 평생 말 한마디도 못하고 살아갈 판국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지킬 수는 없지만 이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죠.